송씨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예비 시누이 때문에 결국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건지 아직도 일은 안 하면서 동생한테 빨대 꽂아서 살겠다는데 이건 동생 인생 조지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요? 헤어지긴 했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쓰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입사 동기였습니다. 동기가 6명이 있었는데 3달이 지났을 때 버티고 있던 건 저희들밖에 없었죠.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서로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당연히 호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저랑 공통된 점이 많았고 저희가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연애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의 고향은 경북의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마을에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을 어업에만 종사하셨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었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누나가 보호자 차원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상경을 했고 남자친구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나가 많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덕분에 저렇게 잘 성장해서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결혼까지 얘기하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잘 성장했으면 누나 할 도리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남자친구를 놓아줘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남자친구 누나 생각은 다른가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로 너무 멀리 살았기에 결혼 준비는 거의 저희들이 양가집에 전달하고 서로 상의해서 취합과 조율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뜻대로 하길 바라셔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남자친구의 누나도 알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여느 때처럼 결혼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집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2명이니까 돈도 아낄 겸 작은 집에 대해서 찾아보고 입주 조건에 대해 논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쭈뼛거리면서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누나가 같이 살아야 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결혼하면 누나는 집에 내려가시던지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사냐고 얘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필사적이더라고요. 자기 누나 사치도 안 부리고 집안일도 해주고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애도 봐줄 수 있다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친절하게 돌려서 거절을 얘기했습니다.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독립하실 수 있게 원룸보증금 정도랑 3개월치 월세 정도를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어떠냐고요. 그럼 니네 누나도 그 사이에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사이에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종종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기술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서 어지간한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취업 못하면 그때부터는 니네 누나가 알아서 해야지 니네 누나가 애가냐고 얘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뜻을 자기 누나에게 전했는지 저를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와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갖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에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생활비 주면 자기가 관리도 해주면서 집안 살림도 다 돌봐주는데 저희가 안 할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는 저희 돈 각자 관리하기로 해서 남자친구 누나에게 돈 관리를 맡길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급여도 거의 같아서 저희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두었다면서요. 남자친구 누나는 내 동생이 번 돈을 왜 제가 관리하려 하냐며 견제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저희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도 저축하고 나서 저희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도 돈이 남으면 그걸로 용돈을 드리던지 갈아 마시던지 절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동생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냐며 따지시는데 한 거라고는 집에서 살림해준 거 밖에 없습니다. 직장이라도 다니면 생활이 있으니 쉽게 못 내려가겠다 하겠는데 서울 올라오고 나서 계속 집에만 계셨어요. 아니 물론 남자친구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돌봐줄 건 고마운데 그 이상의 기간을 자기 동생한테 빨대 꽂아서 지내놓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접받으면서 띵가띵가 놀면서 보내겠다는 거는 너무 양아치 신부 아닌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그 언니가 한 거라고는 잠깐 4, 5년 정도밖에 안 되면서 누가 보면 친아들 장가 보내는 홀어머니 마냥 아죽 작정하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남자친구의 누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다시 얘기했죠. 니네 누나가 살림 봐준다면서 자꾸 같이 살자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불편해서 못 산다고요. 솔직히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집 더럽다고 청소 좀 하라고 시킬 수 있을까요? 밥 다 먹고 설거지하라고 시킬 수는 있을까요? 안 봐도 제가 어른 하나 모시고 살게 될 게 뻔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자 남자친구 누나가 남자친구에게 같이 못 살면 죽내만해 했나 봐요. 설득의 강도가 평소보다 강해져서 저 또한 얘기했습니다. 누나 못 떼어내면 저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요. 우리끼리 결혼하는 거지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누나까지 모시고 살 계획이 없다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너네 누나를 돌보면서 지낼 수는 없다고요. 남자친구는 저한테 이기적인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누나랑 살아봤는데 정말 불편한 거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우리 둘 이외에 누구도 같이 살 생각이 없는데 계속해서 누나랑 같이 살자는 얘기할 거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누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랑 제가 사내 커플인 거는 아는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구태여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결국 제 뜻을 꺾지 못하는 남자친구 누나는 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자충수를 뒀습니다. 회사 앞에서 저를 불러내서는 네가 뭔데 자기한테서 동생을 뺏어가냐며 큰 소리를 내며 소위 깽판을 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왜 여기서 이러냐고 누나를 말리고 있었고 이때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생떼를 쓰는데 저런 분을 나보고 모시고 살라는 거냐고요. 결국 저희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저야 손해보는 게 없었지만 누나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던 게 소문이 나면서 남자친구는 더 이상 같은 곳에 다니는 게 어려워졌죠. 어딜 가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데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어도 견디기 힘든 분위기였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밌는 건 남자친구 누나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를 만났는데 6개월도 걸리지 않아서 시집을 갔다는 거죠.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저한테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 미안했다며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이미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까지 느끼고 있었기에 어림도 없는 제안이었죠. 그 언니도 우리 결혼을 그렇게 깽판을 놨으면 본인 시집 갈 때 동생 데려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중간에서 팽당한 남자친구만 불쌍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다시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4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왜 항상 남자들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여자치구나 아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걸까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